자, 시장 상황을 좀 볼게요. 시장 상황도 보고 좀 사실상 짜증스러운 업종도 있고 LG노텍 같은 경우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LG노텍도 들여다볼 거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도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볼 건데 그에 앞서서 보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고 간단하게만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벌써 11시 15분입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다우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월봉 지수 기준에 25년 12월부터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의 추세가 코로나19 때처럼의 문제가 된 추세가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다우지수는 이번에 변동성 확장장에도 버틴긴 거는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대표주들이 전체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을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평균 방식.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대처가 안 돼요. 얘는 다우지수의 처음 설립 목표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아쉽게도 아마존이 전일 기준으로 6위로 밀렸는데 이건 이제 아마존의 폭등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5위.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아이트예요. 그러면 나스닥 종목 군들 기술주 시장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다우지수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시가총액 10위까지 다 올려놓은 30개 종목이다. 30위까지다. 그리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기술주의 변동에 따라서 큰 변동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업종 대표주 30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도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까지입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은 업종 대표주 200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 안에 안 들어와도 코스피 200 종목 200위 안에 안 들어와도 업종 대표주로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라서 그 기준에 영향력은 IT가 많죠. 근데 다우지수의 경우는 30개 종목을 균등하게 거의 균등하게 그러니까 30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눠서 준 거예요. 그래서 주가 평균 방식. 그래서 우리가 K탑 30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예를 들면 50만 원 수준의 주가를 다 만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액분에서 50만 원 수준 그리고 뭐 롯데그룹주들 100만 원 막 넘기고 있을 때니까 또 지금 뭐 액분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은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치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50만 원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게 자율적으로 미국에서도 주식 분할을 계속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극대형주의 경우는 다우지수 30 종목이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가를 형성시켜 놓고 그 등락률에 똑같이 시장 지수를 설정한 거야.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거 교육으로 아예 별도로 편성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결론은 다우지수의 흐름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주에서의 슈팅 이후에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에 저점을 기준 잡으면 155%뿐이 안 올랐어요. 전체 업종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 거죠. 155%뿐이 안 올랐어. 그래 변동률이 뭐 고점에서 제한적인 거고 전체를 놓고 볼 때 추세 하락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그 차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로그 차트 빼버릴게요. 빼고 일반 차트로 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193% 올라온 거예요. 얘는 500개 지수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는 이런 내용의 기준이에요. 500개 방식의 500개 극대형주에 대해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든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그 흐름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점에서 밀려내는 게 10%대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는데 그거는 지금 슬슬 또 얘기 나오는 게 전문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시장 붕괴, 일시적인 붕괴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리먼 터질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넥슨 게임즈가 29,000원인데 거기에 29,000원이 훼손되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주세요.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의 기준에. 단순한 29,000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수식을 넣어놔요. 전체 시장의 수식도 넣어놓고. 근데 그게 이제 극대형주에서 무너지면은 순간적으로 호가가 비어지게 되니까 출렁거림이 확대된다. 그 내용입니다. 하여간에 비이성적으로 이제 조정률이 좀 깊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 설명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놔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얘도, 그러니까 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얘가 지금의 위치가 대자락으로 접어든 위치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에 밀려 내려가고 돌리고 나서 이 라인들, 주요 이평선들을 되돌리지 못해서 요 이평선이 데드가 됐을 때 다 같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완전한 데드 크로스냐, 아니면 가성의 데드 크로스냐, 뭐 이런 기준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수급이 크게 악화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지금 21만 주 매도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점 인식을 잡아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8,450원이 가급적이면 직전 저점이니까 안 깨져야 되는 게 옳고, 만에 하나 깨진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매도세에는 일단은 고민하고 내보낼 거예요. 오늘 29,300원 대비해서 꼭 3%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도 고민을 하니까, 이 거래량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고 묶어놓고 오히려 이제 비중 없으신 분들에 대한 매수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점 인식을 잡으려면 좀 더 볼 거예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나스닥도 지금의 위치가 추세 하락으로 이렇게까지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기준이 된다. 그게 되려면 데드가, 기울기가 깨진 데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21년도에 정점 찍고 밀릴 때와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지금의 기준에. 뭐 옛날 IT 거품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때는 거품인 거고. 지금 21년도 고점 찍고 밀릴 때는 코로나19 기준의 자금과, 그리고 21년도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20년도 대선 이후에 21년도 취임식하고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뿌렸죠. 그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임. 그 경기가 안정화되고의 움직임. 지금은요, 이 당시 대비 AI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 있네 없네 엉뚱한 소리를 해도 결론은 AI 관련주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다 넘어서고 있어요. 저평가냐 아니냐 기준이긴 합니다만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23년 7월 정점 이제 5.5% 찍고 나서 지금까지 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아직 인하 안 했죠. 근데 그 정점을 찍고 금리가 고공행진일 때 슈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고금리 시대의 성장주들에 대한 추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관점에서의 흐름이고, 그래서 결론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성의 데드크로스도 아니고 뭐 그런 맥락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서 대처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추이 추세의 강화로 해석을 한다. 아시겠죠? 여전히 추이 추세의 강화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니케이 쪽의 경우에도 시스템의 붕괴, 이런 그 음봉이 내려올 만한 9.11 테러나 서브프라임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나 이런 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너졌어. 그 13% 무너지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무슨 뭐 전쟁 났다가 전쟁이 휴전된 것도 아니고 12%를 돌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추이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순간적인 변동률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보는 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랜벨의 매매 법칙, 이런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랜벨의 매매 법칙 뭐 이런 기준. 결국은 이동평균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돌려놨어요. 10MA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니케이 쪽도 막연하게 끝났어요. 뭐 난리 났어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거 뭐 다시 깨질 거예요. 이번 기회를 반등할 때 이번 기회를 현금화하세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세 번째 자금 충격을 조심하세요. 소설 쓰고 있어? 왜 소설이에요 그런 거는? 귀에 딱 와닿는. 대만 가권지수 보시면 2월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는데, 대만의 가권지수까지도 TSMC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도 꼬리 다 달렸는데 그냥 꼬리가 달렸던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캔들 크기였고, 단기 변동률이 너무 확장돼 있었고, 이게 무너지려면 반등의 고점을 못 넘기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훼손돼야 돼요. 결론은 그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요거 좀 한번 업해가지고 좀 주세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제가 주말에 이거 정신 있으면 정리해 놓을게요. 아침에 우선순위로 할 거.
원고 정리합니다. 미국장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10시까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면은 10시 이후로 기준 잡아서 하시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업무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뭐 어제 거를 넣으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순위가 사우디 아람코 대비 아마존이 아마 어제 강세를 떴을 거예요. 다 강세를 떴기 때문에. 그럼 다시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AI 관련주, IT, 빅테크단 말이에요. 저는 테슬라는 넣지를 않아요. 테슬라를 왜 넣어? 테슬라 빼면 빼야지 지금은. 오히려 TSMC야. 다시 얘기하면은 아마존 하나가 사우디 아람코에 이제 순위가 바뀐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AI 관련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7개가 있고 포진돼 있고 TSMC,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했던 그래서 글로벌 시장 25위에 놓여져 있던 TSMC가 9위까지 올라왔는데 테슬라의 그 흐름처럼 1조 2천억 찍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뭐 7천억 수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 흐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위가 다 이탈되고 없어져요. 이제 TSMC 없어지고 막 메타 막 순위 뒤로 밀리고 지금 그 흐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매우 무난하고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매번 교육해드리지만 이 교육이에요. 중국 상해 지수, 항생 지수 보는 전문가들 그걸 언급해서 중요도를 주는 전문가들 옆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연동이 없는 걸 왜 우리나라에 갖다 붙여.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변동률이 나와 있었죠. 근데 저 캔들의 크기가 코로나19의 월봉의 캔들 크기랑 뭐 맞먹는단 말이야 거의.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21년도 고점을 못 넘긴 선진시장 우리나라. 중국 비교하지 말라니까 자꾸. 선진시장 기준에 대만도 넘기고 있는 21년 고점 우리나라만 못 넘겼어요. 왜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붕괴돼 있냐? 그건 아니야. 22년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글로벌 증시 올라갈 때 우리도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가 선차트에서는 지금 지수가 꺾여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까 캔들로 보셨을 때 다 돌린 거죠. 종가는 조정을 받았지. 근데 돌리고 있고 우리 캔들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증시부양책을 내놓을 위치 아니에요. 반대매매 규정을 좀 코로나 때처럼 하루 연장해주는 규정으로 바꿀까? 아이 그럴 내용도 아니에요. 변동률이 단기적으로 너무 커졌지만 그건 시스템 오류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시장의 흐름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2,900까지 찍었을 때 흐름에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처가 돼도 무리 없다. 이평선의 기울기의 흐름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우리는 별도로 시장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종목별로는 보고 하더라도 또 거래대금이 충족되면은 모를까.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 18조까지 돌려줬었거든요. 최대 20조까지. 근데 지금 뭐 다시 완전히 거래대금 5조 수준까지 내려왔었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기준점을 설정해 드린다. 시장 추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파생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닌데 시장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보니까. 파생 매매를 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변동률에 2,000배가 나와요. 정상적인 상품에서 2,000배. 말이 2,000배지. 정상적인 종목에서 파생 상품에서 2,070배가 나와요.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2,070배. 0.01짜리 상품. 정상적인 등락률이 2,070배. 2,070%가 아니에요. 2,070배. 1억 넣어놨으면 2,070억이야. 농담이 아니라. 1,000만 원 넣어놨으면 207억이에요. 500만 원 넣어 100만 원 넣어놨으면 20억이에요. 20억 7천억. 그런 파생의 민감도.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민감이 크겠죠. 그 파생의 민감도의 매매가 아닌 이상은 지수가 2,900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업종 군을 종목 군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밀릴 때 조정받을 때 또 변동 나올 때 이때 이걸 사야 됩니다. 기준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내 종목은 올라간다. 시장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시장 어떻게 된다는 거 알게 됐죠. 금리 내리면 시장 어떻게 돼?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를 것처럼 표현했는데 금리 내리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금리 내리면.
유틸리티 업종까지도 죽는 거야. 싹 다 죽는 거야. 금리 내리는 순간 지금 이번에 겪었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린다? 그럼 모든 업종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유틸리티 업종까지도. 응? 이번에 조정받을 때 하루에 오른 종목이 50개 미만, 뭐 한 30개 정도 됐으려나? 오른 종목이 2,400, 2,500개 종목에서. 응? 상품 빼고 나면 한 2,400개 종목이에요. 오른 게 있으려나? 저거 오른 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오른 게 아무래도 뭐 소형주에서 강보합 정도이고 상품도 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상품은 없는 건가? 아, 상품은 없겠다. 어찌됐건 저 기준에 50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하루의 변동률이 커졌을 때를 떠나서 누적적으로 하루 10% 빠졌는데 그냥 누적적으로 고점 대비 10% 빠진다고 감안을 하면 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그러면 10% 빠진 흐름에서 딱 꺼집어내서 보면 똑같다니까. 어? 이해되세요? 이번이 2,900이 정점에서 그러면은 30% 빠져가지고 2,000 깨진다고 칩시다. 그게 10월 말까지 깨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월 말에 끄집어냈을 때 상승 종목이 30% 빠지는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이것뿐이 안 나온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많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 된단 말이에요. 단타? 지금 벌써 넥슨 게임즈 약보합이니까 심장이 꽝꽝꽝꽝 거리죠. 저거 전저점 깨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22만 3천 원, 22만 3천 주까지 프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 직전 저점이 깨질 수 있다고. 더 깨질 수도 있어. 오늘 저점까지도. 어? 근데 깨질 거야라고 예측하고 던질 수 없는 범위란 말이에요.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 있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잖아. 저 조그만 공략에도. 근데 매일매일 변동성 종목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오늘 샀다가 또 신저가 나오고 에코프로 오늘 샀다 또 신저가 나오고 에코프로 머티 또 오늘 샀다 신저가 나오고 알테오젠 뭐 오늘 강세를 띄워서 긍정적이긴 한데 갑자기 이번 주에 한번 12% 움직이다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비이성적인 흐름 나고 어떻게 감당되냐고. 장 깨지면 다 죽는 거예요. 명확히 생각하세요. 저기에다 대고 우리도 갖고 있는 KB금융이 밸류 프로그램 이런 명분을 가지고 변동이 이번에 확장돼서 9만 원 넘길 때 우리도 뭐 고점까지 따라붙은 부분도 있지만 수급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런 그 KB금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금리를 내리면 최우선 선호주,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냥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금리를 내리는 순간 가장 우선적으로 죽는 애들이 거품이 많은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누가 죽어요? 금융지주사는 무조건 죽지. 고금리의 금융지주사는 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뭐 예대마진 증가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도 있지만 금액 기준으로 전체 대출 금액이 저금리, 바닥금리일 때보다 어떻게 될까? 더 높아요. 바닥금리라는 건 뭐야?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서 응? 업체들별로 다 힘든다는 얘긴데 누가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합니까? 완전 재료금리까지 오고 뭔가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됐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계속 경기가 살아나니까. 정점의 금리에서 대출이 가장 많겠지. 근데 정점이니까 부담스럽고 이자 부담 되니까 내려주세요, 낮춰주세요. 니네 벌 만큼 벌고 있잖아. 5% 금리 빌려다가 저기 가서 성장주에서 10% 이상 수익 내고 있잖아.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낮춰준단 말이야. 하여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LG노텍 1% 돌리면 매수는 나갑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왔는데 1% 돌리면 편입기준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론은 정체 상태에서 이제 고점이 넘어갔는데 얘가 금리 인상의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9월에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장주들의 슈팅이 되돌리는 슈팅 나오죠. 거기에 연동되죠 오히려. 응?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번에도 뭐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아래 방향으로도 크게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는 안 봐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근데 결론적으로 고금리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다? 성장주의 기준이다. 그 고금리가 훼손되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은 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넥슨 게임즈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요 28,450원에 오늘 고점 29,300원 물량을 손절을 하느냐.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매도 사인은 별도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기존의 물량의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도 오후장까지 마저 놓고 볼 거예요. 지금 11시 35분인데 요게 이제 뭐 다시금 이탈돼서 직전 저점이 다시금 이탈돼서 훼손이 돼서 문제가 될 거냐. 그거는 오늘 거래량의 오늘 이슈 범위에 나올 수 있는 변동률로 해석을 하고 프로그램 수급은 22만 주에서 더 확대됐어요. 24만 주로. 그럼 두 가지예요. 뭐 어느 기준도 두 가지인데 그냥 부채 두서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이 두 가지. 얘가 오늘 거래가 없었고 이슈도 없었다면 아니 프로그램이 이 정도 나오는데도 방어를 하면은 분명히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해석이 맞겠죠. 맞겠죠. 근데 강세를 뛸 때 6.91%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형성돼 있어. 그리고 평상시의 흐름이야. 실적이 나와서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트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분봉의 기준에 잘 보세요. 슝 네 번째죠 지금. 이해되세요? 슝 네 번째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돌릴 때 바닥에서 마이너스 개파락 나오고 개파락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슝 돌렸지만은 뭐 다시 한번 훼손이 돼서 움직였다고 치면 그럼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막판에 조금 눌린 거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슈팅해서 눌린 건데. 근데 오늘은 왜 그래요? 어제의 실적이 호재로 인식이 될 거냐 악재로 인식될 거냐 재료 노출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오늘 마감을 확인하면 500만 주 이상의 지금 거래가 터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주를 넘기면서 양봉이면 좋겠다 했는데 1000만 주를 넘기려면 지금 주가에서는 1000만 주 속된 편으로 때려주기도 못 넘겨요. 지금은 여기서 고점을 넘겨야만 1000만 주를 넘겨요. 고점을 넘기기가 지금 상황은 또 눌려지니까 자신감이 우리도 결여되죠. 근데 어찌됐건 오후장에 고점을 넘기면 그럼 얘는 굉장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거래를 터뜨리고 신고가를 내주니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거래가 제한적이다. 고점 못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수준까지 29,000원대 초반까지 돌려놓고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에서 인정이 되는 신뢰도가 인정이 되는 수준의 거래는 터졌고 그다음 추이는 강하게 마무리를 짓는구나. 매도하는 프로그램 쪽은 있지만 매수하는 쪽이 어디선가는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종가의 기준에 매수 우위로 끝나준다면 어제처럼 매수 우위는 아니더라도 기간이 받아준 모습이 있다면 어제 기준에 소형주들하고 대형주의 차이 또 주력의 흐름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야. 개인이 11만 7천 주 물량을 떠안아서 1% 빠졌어? 그럼 36만 주에 막 11% 오르는데 이 정도면 막 5% 6% 빠져야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거래에 15% 이상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거래 종목군들에 특히 이제 뭐 10조 미만짜리 종목.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보는 거예요. 순매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 쪽도 보시면 기관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잖아요. 매수한 쪽이 있고 매도한 쪽이 있고. 그다음 오늘 추정치는 이거는 기관들이 15만 주 매수로 나오잖아요. 이건 추정치입니다. 이걸 믿을 수 없어요. 마감 때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 막판에 막 그냥 바뀐다 이게 아니야. BH 돌려야지. 그리고 LG노텍도 말같지도 않은 그 지금 정리 물량이 형성된데 1% 돌리죠. 24만 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윤정두가 눈이 빠져라 보고 있어. 근데 그냥 우리 직원분들도 말 안 듣면 혼나는 거지. 악수고 그냥 막 이야 그러면서 회원분들도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했어요 하고 막 악쓸 수도 있는 거지. 이 무서운 금융시장에서 LG노텍의 기준에 24만 원에 매수하는 됩니다. 얘는 뭐 손절을 논할 기준은 아니야. 조금 이따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LG노텍의 매수세인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AI와 자동차 그다음 방산을 보고 있고 그리고 AI와 자동차 방산 기준의 AI 분류는 반도체를 가장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 범위가 전력기기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들도 AI로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번 변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방어 측면이 일부 있었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그 넥슨 게임즈를 보면서 이제 전체 그 이것도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흐름을 같이 놓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VH가 29,000원이 이번 고점이죠. 29,000원 지금도 상관없어. 매수. 응? 매수 잔량 쌓여 있으니까 몇천 주씩. 몇만 주씩 쌓여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오늘 거래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21,000원대, 22,000원까지 돌려주면 좋은데 21,000원대 정도는 거래 없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슈팅 한번 나오면은 뭐 행복해지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순매수 기준이 아닌 매도와 매수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인데 일단은 사실상 이제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는데 비슷한 규모예요. 그 중에 매수가 좀 더 많냐, 매도가 좀 더 많냐의 기준이야. 그리고 이제 매도 강도를 위에 걸어놓고 매도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넥슨 게임즈 지금의 매도 물량도 막 출회되잖아. 프로그램 쪽이 24만 주 나왔는데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29,500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29,500원인데 어찌됐건 그 평균 단가가 24만 원의 프로그램 매도. 그럼 개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외국인들이 24만 주면은 벌써 0.4%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려. 그러면 추정치 보는 것의 기준처럼 투신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도 설정이 잡히는 거예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아니야. 그리고 어제 것까지만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거는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제 거래량 290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어떻게 돼요? 비중이 74만 주입니다. 그럼 거의 20% 넘죠. 그리고 매수로 봐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매수 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어제의 매수 강도는 얼마예요? 63만 주 정도 됩니다. 290만 주 거래. 그럼 20% 넘잖아요. 보통 15%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넥슨 게임즈도 아마 거래가 없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10만 주 단위 이럴 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위가 뭐 이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어찌됐건 뭐 2만 주야? 그럼 뭐 2만 주면 조금 더 높긴 하네. 일반 소형주들의 경우에 어제 변동률이 컸던 뭐 예를 들면 휴마시스 한번 볼까요? 휴마시스가 거래의 그 비중이 한번 봅시다. 어제까지 기준이니까 휴마시스가 8월 9일 말고 8월 8일 이렇게 해놓고 휴마시스가 보시면은 매수의 기준에 어제 슈팅 나왔고 8월 6일 날 슈팅 나왔잖아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3,500만 주 거래되는데 600만 주야. 저게 이제 액티브 쪽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자체로 들어오든 기간은요 거의 관여도가 없어요. 왜? 금융당국이 못하게 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못하게 해. 단타 이런 거 제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알테오장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순매수 기준으로 들어오면 들어왔지 외국인들 저런 흐름처럼 매수 매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국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마 프로그램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제 그러네. 60만 주 들어오고 6일날 100만 주 들어오고 그렇죠. 적지 않은 물량.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더 들어와.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입장에서 작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막 이런 종목 대박이라고 막 추천하죠. 채팅방에 감사합니다 글 올라오고 그 분위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현혹돼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요 기준에 누가 기준이 잡혀지느냐. 그러니까 시제는 시가총액이 크죠. 얘는 그나마도 1조 5천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종목의 경우는 그나마도 일부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나 그저께 보시면 이제 어제 기준 8월 8일 보시면 1,000만 주에 100만 주도 안 됐네. 15% 안 나오죠. 이해되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거래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거래가 수반됐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누적적인 순매수가 형성돼야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이 종목에 대한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8월 6일부터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누가 샀냐 이거지.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기관도 산 게 없고 전체 거래에 관여도도 솔직히 별로 없고 그러면 개인들이 흥분한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개인들 흥분 뭐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자 LG이노텍도 이거 큰일이네 이거 매번 얘기해도 공지사항만 봐도 LG이노텍 있잖아. 영상 좀 주라니까. 어? 지금 뭐 막 엄청나게 뭐 일하는 거 아닐 텐데 일을 해도 잠깐 한 템포에서만 이렇게 올려드리라니까. LG노트 오늘 첫 매수세에 나간 거 아니야. 헷갈려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올려 계속 두 번째 나가든 세 번째 나가든. 왜 안 올려주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는. 매일매일 얘기해도. 올려드리세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 범위를 교육을 일부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도에 대한 부분, 그 주가에 대한 관여도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시장을 봤으니까 시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갈 때에 뭐 어찌 보면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19 때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솔직히 안 보던 종목이라 얘 거래대금 하루에 1주씩 터질 때는 뭐 얘 무지하게 매매를 했었죠. 코로나19 끝나고 영업이익이 감소해 버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PBR이 좀 낮아졌나요? 많이 낮아졌네. 업종 기준 비교했을 때. PBR이 낮아서 긍정적이긴 한데 영업 마진이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회사로서의 그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설정 범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에 하나 저평가라고 인식이 잡힌 종목이라고 해도 그 저평가를 회수시켜 줄 수 있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1조 이상짜리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기준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얘가 다시 코로나 같은 어떤 진짜 문제가 되는 뭐 그러한 뭐 질병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형성되지 않는 한 얘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되자는 거예요. 그 기술적은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형성되느냐, 쌍끌이든 외끌이든 아니면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이느냐. 그 거래가 터져주는 기준은 보시면 돼. 그냥 거래대금으로 하루에 얼마씩 터져야 된다 그래서 2천억씩 터져줘야 전체 시장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거래대금 2천억이 안 터진다. 오늘 이후로 계속 거래가 둔화된다. 오늘 이후로 IT에서 슈팅이 계속 잡히고 과도한 조정이 있었던 종목에서 되돌림이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거래가 둔화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기를 바라고 들어갔던 물량이 조금씩 툭툭툭 던져지는 걸로만도 조정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닌 쪽에 종목군들로 주력을 설정을 하는데 시장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근데 그 종목별로의 기준에서 삼성전자입니다. 얘도 주봉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삼성전자 주봉 기준을 좀 올려드리세요. 응? 잘라놨을 거 아니야, 그죠? 방송화면에 가지고 나간 삼성전자의 주봉 보시면 이런 거 올려드릴 때도 만약에 다른 업무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는 기준이라면 이런 수급 범위까지 낱장 파일로 다 드리세요. 그래서 어제 주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망치형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돌려지는 과정에서의 주봉인데 수급 범위가 아니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한 물량 8,60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3월 20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그럼 걔네들이 단타치로 들어왔어? HLB 엔비디아 납품하면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그게 엄청나?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이야? 그러지 않아요.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영업이익 지금 전망치가 또 실질 영업이익 나오는 게 45조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급이 들어온 거지. 이 수급 들어온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에서 그럼 물량을 다 털고 나왔나? 막 세 번째 다 털고 나간 거 이게? 네 번째
다시 들어온 물량이 또 단타치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지금 저거는 이제 개인들 누적 수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 범위 설정 범위가 단기적으로 이 3월 20일 이후 거, 아까는 2023년 거고,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85,500원의 물량을 뺏겼어요. 85,500원. 외국인이 8만 원에 샀단 말이야. 83,300원, 400원에.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외국인이 저게 8,600만 주란 말이에요. 여기 수치 나오잖아. 이렇게 나갔을 때 얘네가 빠져나갔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이때 들어온 외국인이 윤정부보다 똘똘해. 그럼 이때 나간 외국인은 똘똘하지 않아서 아니지. 저점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위에서 8만 원 위에서 움직인 게 얼마나 돼요? 역대적으로 얼마 안 돼. 응? 넥슨 게임즈 고민을 할게요. 고민을 넥슨 게임즈.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되면서 눌림이라서 고민을 할게요. 직전 저점 이탈됐으니까 다시 마지노선을 한 단계 낮춰놓을지 고민을 할게요. 일단은 유지. 그리고 다시금 이만큼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뭐 똑같은 애들이 더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IPO 공모주에 대한 기준의 기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업체라고 표현해야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 2,000군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들이 참여를 해서 수급이 형성되고 주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물량이 저는 단타치로 들어오고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나가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부는 뭐 움직이 없겠지만 결국은 요 수준에 있거든요. 요 수준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뭐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8,600만 주 1.4% 들어오던 기준에 슈팅 범위에 평균 단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평균 단가가 8만 원대 평균 단가가 8만 원대 들어와 있고 그 8만 원보다 주가는 월등히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속된 표현으로 농담해라. 이 수급이 유지되는 한 지금 매도가 막 나온 것처럼 보여주는데 기관이 일부 매도한 거고 외국인 쪽이 주력으로서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외국인 누적 수급이 55%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펼치지 않는 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 가든 매수 평균 단가 위쪽으로 당연히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86,000원 이상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로 해석하는 게 옳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도 얘는 매수예요. 단 오늘 매수하기 위해서 개장 초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시가를 넘겨주든 아니면 저가를 기준 잡아서 저가의 1%를 돌리든 그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둘 다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만 매수의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수 문자도 조금은 줄여드릴 거예요.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35, 20, 35, 5 이게 이제 우리의 주력 포트의 비중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동영상 부분들 다 보시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올려드리고 좀 이따 또 올려드릴게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뭐 가름하면 되겠고 넥슨 게임즈 하여간 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74,800원의 매수 사인의 기준을 문자로 발송하지는 않지만 개별 기준은 채우실 수 있다. 문자로 발송하지는 않겠다. 문자로 발송하려면 오늘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다. 하이닉스는요. 저점이 169,200원이고 1% 16,000원, 1,600원 기준 잡으면 얼마에 178,800원이죠. 171,100원이야. 저점 대비 1% 돌렸어. 오늘의 기준에. 편입이 가능해요? 안 돼요?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4.7% 올라온 거는 따라가기가 벅차고 한미반도체 4% 올라온 건 따라간다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도 오늘 수급이 일단은 얘가 전체 이 물량이 들어온 게 다 외국인이에요. 어찌됐건 어떤 성향의 외국인이든
근데 외국인이 더 이상 안 사고 정체인데 거래까지 둔화돼 있는데 프리미엄 무지 높은데 근데 얘는 또 산단 말이야. 희한해. 그죠? 그리고 나서 얘도 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얘 싫어. 그러면 또 희한하게 또 이런 애들은 사요. YC라든가 하이닉스는 못 사면서 그러면 단순 논리로 생각해 보자고. 하이닉스가 못 돌리는데 한미반도체가 돌리나? 아니 한미반도체가 못 돌리는데 YC가 가고 얘는 뭐 물론 삼성 쪽의 연동이지만 나머지 쪽 반도체 소부장이 뭐 슈팅이 막 나올 수 있나?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비단 얘를 보여드리는 거는 얘가 뭐 더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슈팅을 AI 관련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위주로 보고 있고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면 얘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야. 근데 우선순위는 누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간다. 결론은 하이닉스의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문자를 내보낸다. 그 기준입니다. 하이닉스를. 오늘 삼성전자의 문자가 안 나간다면 어제 하이닉스 매수엔 드렸고 오늘도 매수엔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외부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자꾸 넘어오시라는 게 넥슨 게임즈도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럽죠. 저도 막 신경 쓰여. 프로그램도 나오고 주가도 밀리고 아까처럼 막 위로 올라와서 흥분도 하고 우리가 야 오늘 먹거리는 얘입니다. 강력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꺾여버렸잖아. 수급 꼬이면서. 신규 매수를 잡아드려야 될지도 고민될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됐단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의 기준입니다. 문자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종목이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많아졌죠?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기준의 평단 33만 원, 30만 3천 원, 27만 3천 원부터도 계속 매수죠. 계속 떴고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셨어야지. 방송만 보고 손바닥 치지 말고 땅바닥 치지 말고. 두 번째 매수사인 넥슨 게임즈 오늘 매수사인 꽤 나갔어. 그렇게 되고 매수 평균 단가가 29,300원에 오늘 기준에 그리고 최고점 3만 원까지도 매수사인을 냈어요. 어제만 가입하셨어도 28,000원에 매수사인 나갔잖아. 그저만 가입해서도 매수 평균 단가 26,500원이죠. 안타까운 건 지금 정점에서 차익 실현을 개장 초에 변동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못 잡아드렸는데 좀 더 하이는 또 설명 또 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사인 부분은 전체 매수사인으로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하이닉스 범위의 이제 편입 설정 범위는 저점에서부터 이제 1% 돌린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추가 매수사인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슈팅이 더 나와서 오늘의 고점을 넘기면 그러니까 시가가 고점이죠. 넘기면 한미반도체 슈팅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수급 범위 보고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의 기준도 오늘 매수인 나갔어. 오늘 많이 나왔어. 하나유로스페이스,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러니까 현대차, LG노텍, 하이닉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와 이게 뭐야 종목을 뭘 사라는 거야 이걸 다 사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설정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잡자라는 거야.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내드린 포트인데도 방송 보시는 분들조차도 따라하질 않아. 뭐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안 돼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쓰도록 하고 우리 방은 다 플러스지. 이게 포트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 시장 대비 3배 더 수익인데다가 여기에는 HLB, 알테오젠, HB, 현대일렉트릭 뭐 그에 관련된 전력기기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에 연동된 뭐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이 수익 범위 빼고도 이 슈팅인 거고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8월 포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장중 기준에 8월 포트 한 번만 잘라주세요.
시장은 낙폭을 1.6을 줄였기 때문에 6%대 조정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는 35,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평균 3% 정도 수준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7%로 낙폭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요. 조금 툭 건들면 우리는 슈팅 범위가 나오는 위치가 설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트를 채우시고 우리 신규 가입자들 외부에 계신 분들도 따라 하시고 이 6종목의 포트를 채우신 이후에 나머지 5종목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을 보든 리가켄바이오를 보든 우리가 원래 포트에 넣었던 종목군들을 보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죠. 그럼 오늘 매수에 나간 게 신규주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없어요. 다 주력주 채우십시오.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기준을 채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5%씩. 그리고 현대차가 미끄러졌잖아. 추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야. 거기에 LG노텍 말 같지도 않게 플러스 잘 내다가 순간적으로 대신 쪽에서 뭐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반대 매매인지 뭔지 몰라. 대신해서 물량을 냈어. 근데 그 부분의 물량을 받고 다시 소폭 돌려요. 당연히 돌려야 되겠지. 그리고 오늘 매수에 나간 게 예. 그리고 오늘 매수에 나간 게 예. 그리고 BH 매수에 낼 거예요 지금. 지금 안서가 언제 살 거야? 이제 슈팅인데 완벽한. 그래서 이 포트를 꼭 채우시고 기준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BH는 BH 설명드릴 때 매수의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도 뭐 2차 편입을 내고는 싶은데 어차피 그 자리로 다 돌릴 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아드리면 더 좋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다 편입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분들이 나 저점에서 하고 싶은데 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 드릴 때 23만 8천 원이에요. 어제 매수가 이 가격에 나갔고 어제만 가입하시지 왜. 오늘은 얼마 나갔는데 24만 7천 원에 나갔죠. 24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아까 24만 3천 원 하고 있을 때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 편입 문자 나갑니다 라고 하고 안 내보냈단 말이야. 24만 7천 원에 나왔어. 근데 추가 매수사인 그 지금 24만 5천 원인데 1% 등락 범위가 안 되는데 굳이? 우리는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다 비중만큼.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슈팅이 지금 좀 나와줬는데 프로그램이 좀 제한적이에요. 슈팅이 나왔다가 눌리고. 근데 얘도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이 지금 장중에 30만 3천 원까지 찍었어요. 아주 좋은 거는 거기서 또 잘라내고 또 재편입하고. 근데 그 정도는 교육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아니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 꼬리 달리면 개별 기준에 차익 실현하면 되지. 아니 뭘 못하겠어. 농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쪽의 기준은 충분히 얘도 가격 조정이 깊었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땡큐 하잖아. 아니 뭐 누가 뭐라 해도 얘 지금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PPT 넥슨 게임즈 새로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얘부터 하는 거야. 얘부터 추정해 줄 거 있으면 추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보시면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맨 밑에 있으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네 이거는. 어제 내가 못 바꿔놨구나. 어쨌건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요. HD 현대 일렉트릭의 최고점의 기준의 차익 실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끄집어내서 볼게요. 어차피 우리 주력의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지금 HD 현대 일렉이 주력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문자 보여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 이게 이제 7월 30일자 방송 화면이 있어요. 7월 30일자에 다 정리했다 이렇게. 그리고 7월 24일자에 정리했다라고 해놓은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HD 현대일렉을 7월 24일 날 저렇게 이제 차익 실현한 부분들을 방송에 날짜 차익 실현을 해서 나갔나 모르겠어. 마지막 나간 날짜 이거 화면 좀 체크를 해주세요. 어? 그렇게 하고 그래 결론은 HD 현대일렉도 이걸 넣어야 되겠죠. 요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좀 다 누락돼 있네. 저거 만드실 때도 저거 누락되면 안 돼.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지. 그 24일 날짜로 해서 넣어주세요. 거의 매일 갖고 왔으니까 그죠? 24일 날짜로 6월달 포트로 넣어놨을 때 손익, 그 다음에 7월 포트로 넣어놨을 때 손익. 7월 24일 날 방송 나간 화면에 있겠지. 그럼 거기에 손익 범위가 이게 나와 있겠죠. 그거 뭐 지금 찾아주세요. 찾아서 이거 현대일렉도 뭐 수정 좀 해주시면 되죠. 얘도 매수 사인이 22만 원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거. 21만 원, 21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한번 얘 별도로 녹화할 때 쭉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멋들어지는 게 요것도 제가 다 수정을 하긴 할 텐데 예? 차익 실현 범위는 이거 새로 만들 때는 항상 그렇게 잡아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는 무조건 초록색으로 잡아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박스 치지 말고 차익 실현 범위 읽어보고 관망 목표주가 관망이고 목표주가 상향은 뭐 빨간색으로 하든 초록색으로 하든 뭐 그건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차익 실현 이날 나갔습니다의 기준이 잡혀야 되니까 파란색이에요 이제. 그지? 그렇게 해서 이날 얼마요? 36만 3,500원 찍고 장중 고점이 36만 4천원일 때 이게 23일이에요. 이날 전량 매도 사인 나갔고 안 밀렸을 것 같아 제가 기억할 때는. 그러고 나서 37만 4,500원이 형성됩니다. 24일 날 37만 4,500원이 형성돼요. 그때 이제 채팅방에 다시 한번 매도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요 그 내용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드렸어요. 저 내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매도 그 사인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기다 좀 올려드려야 돼. 개장 초에 HD 현대일렉트릭에 24일 날 매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제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36만 원대 매도가 된 게 맞고 36만 4천 원 찍고 밀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게 맞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 그다음에 고점 여기 있죠. 37만 4,5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매도세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거를 캡처해서 주셔야 돼요. 오늘 HD 현대일렉에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요 가격에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좀 만약에 일찍 됐다 그러면 이날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근거치를 드려야 되니까 그잖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 사인의 기준이 잡힌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최종점이 된 겁니다. 최종점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을 한 게 33만 3천 원 그리고 30만 3천 원 그리고 그 이하에서 공격적으로 그 이하에서 공격적으로 그래서 공격적으로 잘 매수했는데 이 윤정두가 또 건방 떤다고 31만 3천 원까지도 매수를 한 거야. 오히려 이날 차익 실현 했어야 되는데 예? 이해되세요? 지금 윤정두가 엄살 떨고 진짜 겸손 떠는 거지 막말로. 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익 실현은 중간에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번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어요. 근데 아주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한 거는 이때죠. 차익 실현에 대한 또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누적적인 수급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앞전 고점도 엉겼던 부분이고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오늘의 넥슨 게임즈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넥슨 게임즈에 이게 오히려 근데 이땐 차익 실현 안 했다니까. 안 하고 이때도 안 했어. 제한적 거래량의 기준. 이때 안 한 걸 꼭 잘했다가 아니라 누적적인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점이 되려면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자체적으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면서 수급도 일부 나왔는데 누적적으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를 했고 고민을 하자. 최악의 경우는 뭐
수익이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되더라도.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시장에 조정이 있었죠. 아무래도 얘 혼자 바보짓은 안 해. 그리고 저점 찍고 잘 돌렸어요. 돌리는데 이날 슈팅이 너무너무 멋들어진 거지. 장중에 저는 이제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는 아니었네요. 장중에 거래량 제한적인 상태에서 돌려지는 흐름이었다가 거래량이 결국은 터진 게 어떤 걸로 터져요? 장중 실적 발표가 2시경인가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이 나오고 24%까지 올라온 거예요. 중간에 강하게 못 따라갔어. 순간적으로 치고 올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익 실현 범위에 됐는지 기억은 솔직히 명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서 차익 실현을 여기서 드린 거고, 그 다음날 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뭐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범위에 안 왔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때 매도를 문자를 안 드린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훼손이 됐었던 것 같아, 차익 실현 범위에. 그럼 여기서 훼손이 있어도 얼마? 35만 원대.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요날 33만 3천 원 그리고 30만 원 이탈될 때 기준에서 공격적인, 그죠? 여기서 33만 3천 원에 한번 매수하고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건 여기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30만 원이 이탈될 때 기준에서 좀 공격적으로 잡았던 부분에 요날 차익 실현을 놓친 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뭐 시장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죠? 수급도 좀 꼬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장 영향으로 치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락인데 그러면 우리가 평균 단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걸 계산하고 있어야 저도 기준을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만 3천 원에 매수사인 딱 한 번 나갔던 거고, 재편입의 기준. 그다음 본격적인 게 30만 원 이하에서부터 들어가서 여기서도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수를 해버렸어. 안타깝게. 여기서 매수했나? 31만 아까 2천 원까지 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평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도 유지 기준이니까 과매도 권역으로 평단은 그렇게까지 벅차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평단이 높은 단가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높게 잡은 물량은 손절, 또 밑에서 잡은 거는 뭐 차익 실현, 예전 물량이 있다면 그것도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렵게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위로 보니까,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전 등락률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등락폭만 보여가지고 앞에만 숫자가 보여가지고 순간 7%까지 올라온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추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제 이번 고점의 기준에 여기라고 잡더라도 고점 대비 13.74 빠져 있는 거예요. 33만 8천 원에 잡은 문자는 없어. 그죠? 그러면은 바로 밑에 거라고 해도 거기서부터의 조정폭의 기준은 31만 원대까지 우리 따라붙었어도 마이너스 5.81이야. 최고점에 잡은 물량이. 근데 분할 매수했잖아. 전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력주로서의 기준을 갖고 하는 거고, 요 기준에 주봉과 월봉. 그리고 지금 강조드리는 거는 얼마나 멋들어져요. 뭐가?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최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이후의 대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짧게 차익 실현 집회 이렇게 안 하잖아. 얼마나 멋진 방이에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거 마지막 잘라놓은 거 있을 텐데 몇 회차지? 월말인가?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 여기서 그냥 일단 봅시다.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거 좀 자르는데 시간 걸리나? 24일 날짜 기준에 24일 날짜에도 포트폴리오 기준 갖고 나왔을 거 아니야. 원고 제가 24일 날짜 원고를 끄집어내 볼게요. 왜냐면 HD 현대 일렉이 고점을 찍었는데 그날 안 갖고 갈 일은 없잖아, 제가. 그죠? 그날이 방송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잘라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걸 잘라달라는 거,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요때, 6월 포트에 HD 현대 일렉이 있으니까. 그 다음 7월 포트에도 있지 않나요? 6월 포트, 7월 포트, 8월 포트까지 HD 현대 일렉은 다 있을 거야. 그럼 이날 HD 현대 일렉이 종가가 36만 5,500원이니까 얼마야? 21%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이게 7월이니까 오케이. 요거 두 장의 방송 화면을 잘라 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자 말일날 차익 실현했죠. 그때 기준으로 30일자 기준으로 요거 방송하면 요거 달라는 거고 어제 이거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방송화면에는 이걸 수정해 놨다고 완성본에 우리 방송 원고에 그러니까 종목으로 끄집어내서 보면은 요 내용이 안 바뀐 걸로 또 돼 있으니까 얘를 개장초든 10시든 10시 이후든 마지막 원고를 수정을 하는 얘기야. 제가 올려준 원고를. 그 수정한다라는 게 이 밑에 차트 넣어주는 것뿐이 없겠죠, 사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별도로 갖다가 끌어다 쓰면은 방송화면이 아닌 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원고 수정해 주시고 그거 올려주세요, 수정한 거를. 그리고 나서 넥슨 게임즈를 올려달라고. 넥슨 게임즈를 먼저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엉키잖아 또. 그러니까 아예 방송하면 10장 자른 거 수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수익률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자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자른 거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때 이날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지. 이날은 나오니까 50%예요. 50% 수익. 그러면 HD 현대일렉도 잘라서 저런 식으로 메인 상단에 넣을 건데 이게 7월 24일자 방송이란 말이에요. 원고. 그렇게 해서 그 원고에 이렇게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6월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30만 1,000원에서부터 21%의 수익이었고 요날 17.90의 수익이었고 근데 요날 우리는 전량 매도했다. 23일 24일 날. 그죠? 전량 매도했는데 그 매도의 기준에 방송화면에 이거를 아마 유지 중으로 잘못 넣어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다음에 요 잘못 놓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7월 24일로 형성되어 있는 거를 다음 화면에서 보여서 올려드릴게요. 보시는 분들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쇠뇌를 시켜드리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고 나 고점 놓쳤어 이번에 바보 마냥 왜 지난주 목요일 또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그 고점에서 왜 못 팔아줬어? 근데 뒤돌아보서 계산하니까 이 시장 충격 300포인트, 4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는 이 흐름 속에서 2400이니까 500포인트 내려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충격에서 동반 조정 받고 그것도 그 충격 나오기 전에 최고점에서 진짜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 단가 대비 가장 고점 평균 단가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5%만 돌리면 또 수익이야. 근데 하루에 10%씩 반등이 나와. 누가? HD 현대일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벌써 또 그냥 신고가 대비해서도 얼마 밀린 것도 없고 33만 원 대비 최고점 팔로 재편입했어.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와 윤정도랑 함께 하니까 초대박입니다. 맨날 행복해야 돼. 내 계좌를 봤는데 마이너스 만약에 마이너스야 이번 정점 대비해서 당연히 마이너스지. 야 그래도 같이 와서 1년 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야 50% 더블 나 있네 뭐 더블 나 있네 50% 수익 나 있네 야 여기서 투권 들면 나는 뭐 엄청나겠네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죠. 신규자들도 마찬가지야. 새로 오신 분들도 야 내가 미리 가입 못한 거 아쉽지만 결론은 이렇게 운영을 해주니까 손실이 날 수가 없구나라는 내용. 그렇지. 지금처럼 잘랐으면 바로 올려주시고 요거를 이제 HD 현대일렉으로 넣어주시면 최종 순서는 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팔았다는 것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농담이 아니라 그 내용 인즉 그 내용을 다 보시려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든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 올라가 있잖아. 다 넥슨 게임즈 목표 주가, 알테오젠 35만 원 목표 주가 다 써 있잖아 여기. 리가 캔바이오 다 써 있잖아. 8만 5천 원 목표 주가 올려드렸었지. 그게 9만 원대까지 넘기고 신고가 나오는 위주고 다 올려드렸잖아. 종목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36만 원 목표 주가, 40만 원 목표 주가 다 올려드렸잖아.
응? 그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딱 찾아오시면은 맨 화면 나와 있잖아. 가급적인 VVIP로 오시라니까요. 수익이 목적이지 무슨 뭐 교육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자산 규모가 이제 뭐 스타트 해보겠다 하셔서 조금만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교육방에 계시는 거고. VVIP 차이가 뭐예요? 설명 듣지도 마시고 설명하지도 마. 내부에서도. 뭔 설명을 해? 이거 방송 보고 다 들어오신 건데. 응? 자산이 1억 이상이시다. 그럼 VVIP로 오세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끝. 그리고 가입 목적으로 전화하셨지 뭐 설명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전화하신 분들 설명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고 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다 필요 없어. 다 보고 알고 들어오신 거야. 그죠? 라이브 방송을 봤든 박승기 TV를 봤든 1개월에 얼마? 2개월에 2달을 하면 한 달 더 들고 다 필요 없어. 그냥 2+1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문자만 받고 그냥 교육 영상만 보시고 후행성으로 매매를 하실 건지 포트 구성해서 아니면 직장 다니시고 또 자영업 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포트 구성하고 또 변동성 종목 잡아내서 소형 잡주에서 안 해도 이런 극대형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같이 하실지 그거만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HD현대일렉도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을 우리가 맨 처음 매수 이번에 드린 게 6월 11일자에 드렸어요. 6월 11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6월 11일 날 얼마에 드립니까? 21만 원부터 매수 들어간 거예요. 30만 원까지도 매수가 나왔어. 최고점이 30만 5,500원이야.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밀려 있는데 실적은 굉장한 저평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수급은 8%까지 매집이 돼 있습니다. 매수가. 매수 평균 단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새로 지금 뭐 필요 없으니까 원고 없는 날이니까 새로 진행을 안 한다면 월요일 날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요거 어제 거를 뭐 이건 방송하면 캡처 안 해도 돼요. 낱장 파일로 해가지고 요거 다 한 장씩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은 LG이노텍 올 4월 1일부터 2분기에 순매수가 알테오젠이 1위, 현대중공업이 2위, LG전자 3위, HD 한국조선해양이 4위, 삼성중공업 5위, LG이노텍 6위인데 우선주 빼고 나면 얘가 5위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5위.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 또 현대로템이 6위예요. 우리 종목. 리가캠이 강세를 띄는 거는 우리는 정리를 했지만은 리가캠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 2분기 이후에. 계속 관심 정보로 냅두고 있는 변압기기 중에서는 재룡 전기가. 넥슨 게임즈가 어디? 저 밑에 17위, 18위? BH도 저 밑에 있어요. 시가총액 BH는 동네 창피하게 1조에서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 7천억까지 내려왔어. 근데 매집은 저렇게.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LG이노텍의 기준은 지금 뭐 HD현대일렉도 지금 가격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위치인데 종목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영상 보시는 분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LG이노텍 24만 원 공방이면 땡큐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흐름이 그냥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 갑자기 대신 애들이 로스코성 물량을 때린 거죠. 뭐 반대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때린 거야. 비중 정리가 나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매집 물량이 뭐 급격히 출회돼서 적어졌거나 그런 흐름 아니에요. 거기다 모든 종목 주봉으로 좀 보시라 그랬죠. 너무 좋은 위치예요. 4월 24일 이후에 매집 어마어마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25만 원대 정도 형성돼 있는데 그 평균 단가에도 못 미치고 할인 받고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할인 받고 들어가는데. 현대로템 마찬가지예요. 지금 4만 6천 원 공방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던 거고 현대로템은 이번에 이제 포트에 넣어드린 건데 4만 4천 원부터 들어갔는데 슈팅이 이제 좀 제한적이 슈팅 나오고 난 다음 멈춰 있는데 아니 지금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흐름입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5종목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종목별로 검색기에 지금 계속 뜨잖아요. 그 뜨는 거는 오늘 기준에 가장 저점에 찍히는 종목은 잡아주세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군들 얘네들의 기준은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가 극대화되어 있는 쪽은 좀 뭐 잡아놔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알테오젠 해놓을 거 안 해놓을 거예요. 11종목에 안 들어갔어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맨날 본인들이 무료방에 마케팅 올리잖아요. 저 오늘 마케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알테오젠 이거 두 개면 돼. 넥슨 게임즈는 진행형이고 그죠? 오후 근무자도 정신 바짝 챙겼고 해야 돼 뭐든 기회를 줄 때 마케팅 뭐이 정도면 되고 시황 계속 올려주면 되고 아 현대일렉트릭은 안 돼? 다 되잖아. 요거 그 핸드폰 기준에서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모아 놓으시고 몇 장 안 되니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너무 많은 업무의 비중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벅찬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 KB금융은 관망으로 설정을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 종목을 추가하는데 현금이 없다. 현실성을 갖고 가자. 알테오젠을 정리하고 넥슨 게임즈를 편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그 평균 단가는 어찌됐건 정리하고 들어간 평균 단가는 26,500원이야. 그럼 2,000원이면은 8%뿐이 안 돼.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28만 원에 정리했는데 사실상 지금 3만 원이 올라와서 10% 이상이야.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갖고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 더 갈 걸로 보지만 그날의 기준은 변동률이 너무 컸어. 시장도 자신은 있지만 불편했고 어쨌든 뭐 알테오젠은 또 들여다보고 또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분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관망으로 놓고 현금화해서 얘가 현금화되면 다른 종목 편입 기준을 설정하든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벌써 이미 30만 원대 사상 최대치 고점 33만 원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수는 지금 매수 사인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사실 그죠? 좀 수급이 꼬이면서 밀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BH 부분이 지금 갈 자리가 굉장히 멀리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에 매도 잔량이 뭐 몇천 주대 단위씩 있기 때문에 매수 사인 내기는 그렇게 벅차지는 않은데 거래 대금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LG노텍이 조금 더 돌려지면 강보합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LG노텍 추가 매수세 내면서 BH를 그때 낼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넥슨 게임즈가 이제 뭐 조금 아쉬운 흐름 또 짜증스러운 흐름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6,500원 또 어제 28,000원 오늘 29,300원 매수 단가에 이 공방이다. 이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다시금 설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합류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지금 이제 뭐 깊이 있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종목별로의 명분이나 그 근거가 명확해야 돼. 시장에 대한 근거 명확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근거 명확해야 되고 변동성 종목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뒤에 되돌아봤더니 오히려 고점을 더 넘기고 있더라. 이 정도의 종목이 처음부터 설정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400개에서 최소 10% 이상은 다 그런 종목일 거 아니야. 그러면 240개 종목을 우리가 다 갖고 할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변압기계에서도 HD 현대일렉과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와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LS 일렉트릭 오늘 6%나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대일렉트릭 대비 거의 2배 가까이는 아니구나. 34%, 40%까지 밀렸죠 이번에 조정에. 월등히 더 크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니 주력주하고의 차별화 부분을 조금씩 두는 겁니다. 다 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들여다보자. 그리고 이 수익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VIP 방에 계신 분들 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 뭐 5%뭐 올려주셨는데 어떤 거? 아, 알테오젠. 그러니까 바보 윤종도가 그죠? 쫄보 윤종도 거지 쫄보. 12% 올라갔다가 7% 밀려 내려가고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고점 대비 5%에서는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28만 원이 이탈이 돼요. 응? 그래도 뭐 넥슨 게임즈 쪽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알테오젠을 계속 뭐 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을 할 건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명분으로 들어갈 거냐. 아, 무조건 강합니다. 아유, 좋아요. 이거 10%나 더 올라서 이러고 들어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급. 응? 오늘 5%의 강세를 띄지만 일단 뭐 보여지는 쪽의 흐름은 알테오젠이 어때요? 계속 고점을 향해서 가고 실질 고점이지만 그리고 얘도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되돌릴 때 27만 원대 다시 샀어야 되지만 결론은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가 요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되고 한 번 더 손바뀜이 있었다 할지라도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 쪽의 수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강세에 대한 기대 요인도 펀드멘탈은 전혀 아닙니다. 뭐 이게 끝내주고 저게 끝내주고 로열티 받고 그거는 돈 진짜 계속 들어와서 저평가 인식이 잡히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성장성이 뛰어나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인데 MSCI 지수 편입된 물량은 대차는 될 수 있어도 공매로는 안 나오죠. 그게 좋은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의 HLB와 에코프로비엠이 거래소 이전 상장된다라는 그 기준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죠. 그 비중이 높아지면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율이 들어옵니다. 또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질 수 있죠. 그 수급에 대한 기대 요인.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만 원의 블럭을 쳤어요. 20만 원에. 그죠? 대략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 블럭들 물량이 4% 200만 주예요. 그 200만 주를 받아간 쪽은 얘를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을 받은 그 물량이 수익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범위가 50% 그러니까 30만 원 최소가. 그 3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깔려면 그것도 힘들어. 거기다 200만 주만 있는 거야? 30만 원까지 누군가가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블럭 친 이외에 블럭을 받아간 애들 이외에 다른 쪽에서 들어올려줘? 야, 내가 들어올려줄게. 니들 50% 수익 내고 나한테 그 물량 다시 줘. 이럴까? 절대 안 그러겠지. 그래서 블록체인 쪽의 수급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증권 쪽에서 나온 그 변동성 크게 형성된 화요일 날에 그 흐름 속에 나온 삼성 증권적 물량이 한 50만 주 정도, 순매도는 한 40만 주대 그 물량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블록 물량의 일부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어찌됐건 40만 원 수준까지는 들어올려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제 해석이 맞든 틀리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이 나올 때 이날 좀 정리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볼 거예요. 얘도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블록들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누적적으로 400만 주 깐 데가 없어.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주의하면서 대처할 겁니다. 한방 화장실 갔다 왔더니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7. 예를 들어서 뭐 한가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주의해 가면서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범위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줄 겁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앞부분 시황까지 참조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